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길 가는 개념 한번 우선 기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혹시 이런 거 배운 사람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 배웠어요?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을 해야 돼. 2, 1. 이래서 하나하나 합쳐져서 두 가지 길이죠. 여기까지 쭉 가는 건 한 가지 길이니까 합쳐지면 세 가지. 두 개 합쳐져서 세 가지. 이렇게 가서 6가지. 1, 4. 자, 여기에도 1, 4, 1, 5 되겠죠. 4, 9, 6 합치면 10 되겠습니다. 4, 9, 6 합치면 10 되겠습니다. 여기에 15 나오네요. 20 나오네요. 여기에 35가 되겠다. 뭐 이렇게 푸는 거 배웠어요. 맞나? 선생님 한 번만 확인을 하고 할게요. 7팩, 3팩, 4팩 4, 3, 2, 1, 3, 2, 7, 5, 35 맞네요. 네, 요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드릴 방법이고요. 어쨌든 중학교 때 요런 걸 배웠어. 그치?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요 길을 반드시 통과하는 경우만 빼버리거나 혹은요 포인트를 잡아서 이 길을 통과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잡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포인트를 잡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버린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경우도 구할 거고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구할 거야 라고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A에서 P를 가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A에서 이거 Q죠.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어떤 경우? A, P, Q, B. 요게요. 두 번 들어가. 그럼 우리는 중복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번거롭지?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포인트를 잡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포인트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만 하냐면요.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잡게 되면요. 절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위 개념에 적어둡니다. 반드시 한 번을 지나며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면 나머지 포인트는 지나지 않게끔 잡는다. 아래로 화살표 빼서 무슨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는다?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요. 자,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겠다? A에서 Q를 거쳐 B를 거쳐가는 방법수만 더해버리면 되겠다. 빼는 개념이 하나도 없다. 요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포인트는 항상 어떻게 잡고 풀어야 된다? 대각선 방향으로 잡고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잡을 때만요.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제가요. 정석책에 나와 있던 문제예요. 그런데 정석책은 어떻게 잡아놨냐? 중복되게 엉망진창으로 답안지가 작성이 돼 있어요. 놀랍지? 참 문제는 훌륭한데 풀이가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정석책에 나와 있는 혹시 나중에 정석책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풀이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석책은요. 포인트를요. 대각선 방향으로 잡지 않고 일렬로 막 잡아버렸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개 난리를 쳐서 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포인트를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만 잡아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우선 선생님이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 볼까? 그림을 좀 확대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평면이 아니다 보니까 입체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할까요? 자, 저게 보이는 복잡한 도형이 아니라 요 정도 도형은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막 계산해서 6가지야 이렇게 계산해낼 수도 있지만 우리 포인트를 이미 배웠으니까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각선 방향으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요. 그럼 A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는 여기에 잡거나 여기에 잡거나지. 어디에 잡겠습니까? 여기에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다시 여기에 잡을 거예요. 그럼 이 포인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포인트 P, Q, R을 거쳐가는데 한 포인트를 지나면 다른 포인트는 절대로 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한 포인트를 지나면 다른 포인트는 절대로 지날 수 없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뭐 완벽한 포인트지. 맞나요? 그래서 나는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구할 거예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A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 2가지. 몇 가지? 2 곱하기 1 해서 2가지.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6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라는 거 보고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건 얘 혹은 얘밖에 없지.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각선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데 얘는 말이 안 되니까 어디로 잡으면 되겠어? 얘로 잡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 이 점은 이 점으로부터도 대각선, 이 점으로부터도 대각선이거든.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해. 어디에 점 찍혀야 되는지 눈치채셨어요? 남아있는 한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점으로부터도 대각선, 이 점으로부터도 대각선. 전부 다 대각선이지. 맞나? 그럼 이제 이 점을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뚫어봐. 있어요? 없어요? 포인트 거치지 않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 하나도 없지? 예, 완벽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에 P, Q, R, S 자, 이렇게 달아놓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 A에서 B까지 철사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간다고? 좋았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야겠다요. 자, 그리고 나는 또한 A에서 Q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구할 거고 A에서 R을 거쳐 B까지 가는 경우 A에서 S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볼 거예요. 자, 이 경우의 수들은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일까? 합의 법칙이지. 이거 하나 지운다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자,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의 법칙으로 풀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가 돼? 곱의 법칙이 되겠죠?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A에서 B까지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2. 자,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보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요. 하나, 둘.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맞나요? 예, 2.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보자.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아까 구해놨는데 여기에다가 구해놨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 기억나십니까? 예, 6가지 되겠습니다. 자,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예요. 자, 이제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R에서 B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럼 몇 가지 되겠어?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S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12, 6,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될까요? 몇 가지? 25가지 방법이 있다요. 자, 요걸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 뭐 이래가지고 25개 찾는다고 생각해봐. 미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단원의 이해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은 전부 경우의 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경우의 수의 핵심은 뭐다? 빠짐없어야 되고요.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 문제가 복잡할 땐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대각선 포인트 잡기도 배우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의 수는 사실은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워요.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미흡하면 오답이 나와버리는 게 경우의 수 파트야. 맞나? 내가 빠짐없이 세분화 작업을 잘했어. 근데 중복됐어. 오답!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 빼먹었어. 그래도 오답! 이래버리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이 경우의 수를 언제부터 열심히 배웠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순열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순열조합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공식화시켜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공식만 잘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기에는 경우의 수가 익숙하고요. 순열조합 공식이 너무 생소해. 처음 배우니까. 그래서 얘를 어렵다라고 착각하는데 실제 어려운 난이도는 경우의 수에서 생기는 거고 순열조합은 공식만 딱딱딱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 어려운 경우의 수를 순열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두 가지가 복합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순서가 있고 없고예요. 까놓고 말하면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 1, 2, 3으로 이루어진 세 자리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를 막 만드는 거야. 2를 기준으로 해서 2, 3, 3, 2, 2를 기준으로 1, 3, 3, 1, 3을 기준으로 1, 2, 2, 1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자리 숫자는 모두 다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야? 다른 숫자예요. 자, 이처럼 같은 것을 대상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얘처럼 별개의 것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때는 순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예요. 적어 놓습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예요. 자, 반면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소 1, 2, 3을 가진 집합의 개수 이래서 선생님이 저기에 보이는 숫자 배열을 이용해서 집합을 막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집합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집합이죠. 맞습니까? 실제로는 한 개로 계산이 돼요. 다 똑같은 집합에 불과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개수가 별개로 계산이 되면 순서가 있는 거. 자리를 바꿔도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할 때는 뭐다? 순서가 없는 거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뭐가 있고 없고?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순서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이한다 라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채워 넣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문제를 풀이할 때부터 시작! 문제를 풀이할 때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순서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이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로 넘어가서요.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줄은 너희들이 줄줄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단원의 제목이 순열조합인데 순열조합이 뭔지도 말조차 못하면 우스운 거죠. 자, 그래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서로 요런 부분을 포인트로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까놓고 말하면 이 방법의 수라는 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n, p, r. 예. 퍼뮤테이션의 약자를 써서 MPR이라고 써요. 이게 뭐야?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몇 개를 뽑는지 뽑는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고 P는 순서가 있는 순열의 수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윗줄요. 3번만 읽으면 암기할 건데 2번은 읽고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읽지 않고 외울 겁니다. 자,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N, P, R.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M, P, R. 눈 감고 시작! 네, 그래 두 번만 더 읽자. 두 번만 보고 더 읽어.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M, P, R.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M, P, R. 눈 감고 시작. 제목부터 순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조합 볼 거예요. 조합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보면은 순열에서요.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얘만 빼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이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조합은요. 컨비네이션의 약자를 써서 NC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조합 역시 4번 읽고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NCR.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NCR.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NCR. 눈 감고 시작! 야, 제목부터 항상 읽자 좀. 눈 감고 다시 시작!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NCR. 자, 그러면 하나 던져볼까? 순열이 쉬울까? 조합이 쉬울까? 순열이 쉬워요. 조합이 쉬울 것 같이 우리 생각에는 예, 안타깝게도 왜 조합이 더 어렵냐면요. 조합은 이런 작업을 거쳐서 수학에서 만들어져요. 순열을 구해. 거기에서 순서를 없애. 그래서 조합이 돼. 그래서 조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조합은 좀 문제 유형이 벙 뜨는 그런 느낌의 문제 유형들이 종종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계속 풀고 봐두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나 맨 처음 배울 땐 되게 좀 벙 떴지만 얘 조합이야 라면서 그냥 쿨하게 풀어나갈 정도로 문제 유형을 많이 기억을 해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순열 연습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문제 유형들이에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 이러면 우리 네모 박스 쫙 쳐놓고 4, 3, 2 뭐 이런 식으로 풀었죠?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순열 공식을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순열 땡땡 나왔네. 내가 여기에 뭘 써줄지 너희들이 이미 외워서 알지? 자, 외워볼까?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N, P, R. 그리고 이거 조그맣게 써주는 거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거 곤란해. 이거 매우 곤란해. 네. 적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 되도록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써먹지 말라 그랬어. 쓸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데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는데요.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대요. 공식은 4, P, 3, 2예요. 자, 그러면 이 4P3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면요. 4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 3개를 곱하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4라는 숫자부터 몇 개 곱한다? 3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예요.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10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뭐라고 쓸 거야? 시작! 10, P, 4. 뭐야? 얘는 무슨 의미야? 시작! 10, 9, 8, 7. 요거 이제 곱하기 기호 이제 귀찮아서 생략하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이. 네, 이제 쓰기 귀찮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뭘까? 5, P, 4. 어떻게 계산한다? 5, 4, 3. 자, 4번. 5, P, 2. 뭐다? 5 곱하기 4다. 자, 5번. 5, P, 5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5, 4, 3, 2,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처럼요. 어떤 수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수를 곱해서 1까지 곱할 때 요 수를 귀찮아서요. 5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수예요. 5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5팩토리얼의 뜻은 5, 4, 3, 2, 1이라는 거예요. 아우, 그렇구나. 자, 볼까? 5PO는 뭐라고요? 5팩토리얼. 그럼 여기서 하나의 결론 내리고 갈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n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 즉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다 배열해 버리면 얘는 항상 뭐다? 시작! n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요거요 4번만 읽고 암기하고 갑니다. 시작! MPN은 n팩토리얼, MPN은 n팩토리얼, MPN은 n팩토리얼, MPN은 n팩토리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팩토리얼에 관해서 뭐를 조금 공부를 해두셔야 되냐면요. 요런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팩토리얼 몇일까? 1. 2팩토리얼 2. 3팩토리얼 6. 사실 여기까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여러분이 외워둬야 되는 숫자는 4팩토리얼, 5팩토리얼,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조금 외워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4팩토리얼은 몇일까?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이에요. 얘는 조금요,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적어 놓으셨습니까? 네. 이거야. 6, 4, 24. 24 곱하기 5는 120. 120 곱하기 6은 720. 요래요. 그래도 이제 딱딱딱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요거요. 주르륵 3번만 요렇게 읽으면서 암기하고 갈 거야. 되겠습니까? 시작!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한 번 더.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한 번 더.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암기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자. 마지막 문제 뭐야? 100, P, 100이에요. 야, 이씨, 이거 100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없기 때문에 팩토리얼이 개발이 된 거야. 몇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 자, 여기다 대고 선생님 6팩토리얼까지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100 팩토리얼은 몇인데요? 이러면 죽는다. 100 팩토리얼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100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야. 답 자체가. 알겠죠? 네. 심심하면 1부터 100까지 곱해봐.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요 순열 공식 연습해 보도록 하자. 자, 순열 공식입니다. 제목이 뭐가 되겠다? 순열이 될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순열 아니구나. 미안하다. 순열 공식 N, P, R이다. 쏘리. 예. NPR이 될 겁니다. 자, NPR의 뜻은 뭐야? 서로 같아 달라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서 어떻게?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는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항상 NPR이라고 적는다예요. 자, 그럼 NPR을 계산하는 방법 맨 처음에 뭐부터 계산합니까?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N-2 그죠? 이런 식으로 몇 개 R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봐. 얘가 한 개째였지. 얘가 두 개째였지. 얘가 세 개째였지.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2면 1 나오네. 3이면 2 나오네. R이면 여기에는 하나 적은 수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적은 수 요렇게 잠시만. 하나 큰 수지. 말을 잘못했어. 잠시만. 한 개, 두 개, 세 개. 죄송합니다. 요게 요렇게 놓게 되지. 맞나? 그래서 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n-r 플러스 1이 마지막에 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뭐가 온다고? n-r 플러스 1이 온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NPR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NPR은 N,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1. 한 번 더. NPR은 N,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1이 온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NPN 정리합니다. NPN은 뭐라고 쓸 건데? 시작! N, N-1, N-2, 땡땡땡 3, 2, 1.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NPR을요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습시키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자, 9P4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는요, 얘는요, 9, 8, 7, 6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얘를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9가 사용됐으니까 위에 9팩토리얼을 쓰면 9, 8, 7, 6, 5, 4, 3, 2, 1 이런 숫자가 오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이런 숫자를 만들려면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5, 4, 3, 2, 1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와, 얘는 5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얘가 막바로 나오게끔 훈련해야 돼. 이 5는 어떻게 나온 거야? 9 빼기 4예요. 그래서 얘는 9 빼기 4 해서 나온 거구나. 그러므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됐나?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생과계로 되게 많이 쓰여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보통 N과 R 자리에 숫자가 올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숫자가 올 땐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요 N과 R 자리에 보통 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어때? 좀 불편하지? 요럴 땐 이렇게 깔끔하게 팩토리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5번 읽으며 암기할 거야. 시작! NPR은 N-R 팩분의 N팩 이렇게 외울 거야. 시작! NPR은 N-R 팩분의 N팩 한 번 더. NPR은 N-R 팩분의 N팩 한 번 더. NPR은 N-R 팩분의 N팩 한 번 더. NPR은 N-R 팩분의 N팩 마지막. NPR은 N-R 팩분의 N팩.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그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PN을 팩토리얼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NPN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뭔데? NP 몇 팩? n-m. 그래, n-n이 몇인데? 0이지. 0 팩토